썸남이 연락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빠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일이 끝나고 나서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요? 원래 연락을 잘 안 하는 성격이래요. 그거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 쿨하게 알겠다고 했겠죠. 근데 실제로는 쿨하지 못하잖아요. 연락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연락이 안 되는 그 남자는 어떤 여자에게는 연락이 잘 되는 남자였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는 연락이 잘 안 되는 여자였겠죠. 무슨 말이냐면 연락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랑 상호작용 중인가에 따라 스탠스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뇌피셜로 막 짓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주장에는 항상 과학적 근거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썸붕, 재회 상황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죠. 채팅 상담을 하고 약 8,000자 이상 정도 분량으로 상대방 심리 분석과 행동 지침이 담긴 솔루션을 제작하는 일을 매일 밤마다 해요. 손가락 아파 죽겠어. 이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썸남의 연락 버릇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보셔야 내용이 완전 흡수가 될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스킨십을 아깝게 끊어버리고 연락은 시크하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한 적 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만약 있으면 또 들으세요. 이 영상 꺼봤자 고양이 영상밖에 더 보겠어요. 사실 있잖아요. 제가 영상들에서 여러가지 말과 행동들을 알려드리죠. 근데 사실은 여자가 남자를 꼬시는 건 이 원리 하나로 거의 충분해요. 이 원리를 들으시고 그 남자랑 약속이 잡히시면 이 원리를 써먹으세요. 썸남이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1. 스킨십을 아깝게 끊어버리고 연락은 시크하게. 이걸 제대로 못했거나 2. 썸이라고 여자 혼자 착각하고 있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번 경우가 진짜 슬프죠. 이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 이번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저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1번 경우를 살펴볼게요. 진짜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여자라는 거죠. 여자는 이걸로 남자를 꼬시기가 훨씬 쉬워요. 과학적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죠. 근데 우리의 몸은 현대적인 몸이 아니에요. 선사시대의 생활에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의 속도가 문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많은 심리 기제들이 선사시대를 상상해보면 이해가 가능해요. 선사시대의 남자들은 뭘 원했을까요? 일단 굶어 죽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번식을 최대한 많이 해야 돼요. 이기적 유전자에 나와있듯이 우리의 몸은 결국에 번식을 해서 유전자를 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존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번식을 많이 하려면 번식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남자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짝짓기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쵸? 여자가 섹슈얼한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그럼 본능적으로는 이걸 절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짝짓기를 많이 하도록 남자의 본능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성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만약에 여자가 섹슈얼하게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쉽게 여자가 스킨십을 끝까지 안 해주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럼 남자의 본능이 남자에게 이 아깝게 놓친 기회를 다시 살리라고 명령을 내려요. 왜? 아깝게 놓쳤으니까 잘만 하면 짝짓기 기회가 다시 생길 확률이 높잖아요. 번식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남자에게 번식 기회를 줬다가 뺏어버리면 그 남자가 알아서 여러분을 찾게 되어 있다고요. 이걸 현대사회에서 하는 방법이 스킨십을 중간에 아깝게 끊어버린 다음에 연락은 시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남자가 알아서 연락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번식 기회를 다시 살려내야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반대의 사례를 많이 봐요. 사귀기 전에 빠르게 스킨십을 끝까지 다 해버리는 경우가 요새는 많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남자 입장이고요.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사귀기 전에는 스킨십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유리해요. 무슨 도덕이니 유교니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그게 유리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시간과 정성을 많이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킨십을 끝까지 다 하게 되면 남자는 이 여자를 소홀하게 대할 확률이 커요. 왜? 적은 자원을 들여서 이미 짝짓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여자에게는 계속 적은 자원을 투자해서 짝짓기가 가능한 관계만 유지하고 남은 자원으로는 다른 여자를 노려야 번식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자원이라는 건 시간과 정성 이런 걸 의미합니다. 진화적인 관점에서는 남자의 본능이 이렇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남자에게 시간과 정성을 많이 투자받은 다음에 특정 수준 이상의 스킨십을 허용해야 돼요. 이미 스킨십을 끝까지 해버렸다면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의 해결책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럼 스킨십을 아깝게 끊어버리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문장 그대로 해석하시면 좀 이상해져요. 아니 막 키스하다가 갑자기 밀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건 좀 너무 대놓고 선을 끊는 느낌이죠. 제가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성 간의 섹슈얼한 텐션을 끌어올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눈을 가까이서 계속 빤히 보는 겁니다. 보통 그러다가 뭔 일이 생기잖아요. 그쵸? 눈을 가까이서 빤히 보시다가 스킨십이 좀 일어나면서 뭔 일이 생길 것 같을 때 다른 화제로 말을 돌리세요. 이 짓거리를 여러 번 하시고 집에 가세요. 그리고 연락을 시크하게 하세요. 그럼 그 남자가 뭔가 달라질 겁니다.
만약 남자랑 스킨십을 끝까지 이미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남자가 연락이 잘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다른 남자 찾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을 쓰레기로 만들기. 되게 강력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막상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무작정 적용해보시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상황이 좀 한정적이에요. 그걸 잘 구분 못할 바에는 안 쓰는 게 낫긴 해요. 그래도 말씀은 드릴게요. 이걸 잘 이용하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남자랑 썸을 다시 탈 수 있거든요. 그때는 그 남자가 연락을 잘 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 본인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남자는 여러분을 홀대하고 연락을 소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여전히 남자와의 관계를 유지해주고 있잖아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무슨 죄책감이 있겠어요.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잘못을 정확히 짚어주고 난 이래서 너에게 실망했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 말을 듣고도 충격을 안 받으면 남자가 애초에 여자를 가지고 논 겁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좋아하는 척을 한 것이고 애초에 스킨십 목적으로 접근한 거라고요. 너무 뼈를 때렸나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줘야죠. 나에게 죄책감을 심어준 대상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기회가 되면 해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스탠스를 낮추면서 대화를 하고 싶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 가정하는 상황은 남자가 스킨십을 끝까지 다 하고 나서부터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이죠. 물론 두 명이 합의를 했으니까 스킨십을 했겠죠. 하지만 이걸 핑계로 죄를 만들어서 심어주라고요. 그럼 남자는 억울하겠죠. 억울하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해명을 하고 싶겠죠. 그 해명을 받아주지 말고 한동안 잠수를 타라고요. 그럼 남자는 찝찝해서 이게 계속 생각이 나요. 보통 이 상태로 기다리면 나중에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도권을 잡은 채로 그 남자랑 다시 연락을 시작할 수 있어요. 주도권이 리셋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주의할 점은 이랬는데도 남자가 크게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마 높은 확률로 처음부터 이성적인 호감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한 게 아닙니다. 스킨십을 목적으로 했거나 전 여자친구랑 헤어진 사이에 외로워서 아무 여자나 꼬셨거나 이런 경우라고요.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을 했었건 결혼 얘기를 했었건 이상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건 다 개지는 소리였다고요. 그게 진심이었으면 여자가 죄책감을 주는 말을 하면 해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면 당장은 반발심이 들어서 반박을 하고 연락을 끊겠죠. 이런 경우라도 나중에라도 다시 연락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진짜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다고요. 사실 이런 내용은 유튜브에서는 다루기 좀 위험해요. 어설프게 따라하면 안 좋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솔루션을 드릴 때는 추가적인 지침을 더 드리죠. 부작용을 최대한 막고 솔루션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룰 수가 없어요. 상황마다 달라지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좀 통찰력이 좋으신 분이면 제 다른 영상들이나 제 블로그 글을 보고 스스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대방의 심리를 분석하는 실력이 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보는 눈이 좀 좋아졌으면 합니다. 남자 보는 눈이 없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남자를 어디서 자꾸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똥차 컬렉터야 보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컨텐츠들을 잘 공부해서 응용 방안을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야 심리 분석 실력이 늘어나고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 정 모르겠으면 저한테 솔루션 받으시면 되고요. 약 8,000자 이상 분량의 상대방 심리 분석 결과와 행동 지침을 드립니다. 남자가 스킨십 이후에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과제를 드릴게요. 남자를 쓰레기로 만들 만한 말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슨 행동을 해야 나중에 그 남자가 다시 연락할 확률이 높을지 생각해보세요. 제 최근 영상 몇 개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힌트를 더 드리자면 예측 불가능성을 이용하면 돼요. 이 정도면 힌트 많이 준 것 같은데 한번 제 영상들을 보시고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정리를 해볼게요. 연락을 잘 안 하는 썸남이 버릇을 고치는 방법 2가지. 첫 번째, 스킨십을 아깝게 끊어버리고 연락은 시크하게.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게 왜 통하는 원리인지를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걸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쓰레기로 만들기. 이건 좀 위험한 방법이지만 이게 왜 통하는 원리인지는 설명드렸죠. 뭔가 해명을 하고 싶게 만들어서 남자가 스탠스를 낮춘 상태로 대화를 나중에 시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게 먹히는 상황은 한정적이고 리스크가 큰 방법이지만 일단 알고 계셔서 나쁠 건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 내용만 깊게 잘 이해하시면 연락이 안 되는 남자에게 쓸데없이 매달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